우리가 또 떡은 지금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나눠서 제조 방법에 따라서 크게 찌는 떡, 증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구로 찢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 그거를 이제 도병이라고 합니다. 치는 떡이 있고요. 어, 이제 매로 이렇게 치고 뭐 그러죠. 우리가. 예. 그게 이제 인절미 같은 거 그런 종류죠. 그 다음에 빚는 떡이 있고요. 삶는 떡이라고도 합니다. 떡을 빚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름에 이렇게 지져갖고 우리가 뭐 그 보면은 화전이라고 그러죠. 꽃 같은 거 꽃잎을 그 위에다가 떡 위에 넣어갖고 진달래 뭐 이런 거 지져서 이렇게 하는 전의 종류죠. 그런 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찌는 떡은 설기떡, 무리떡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백설기, 콩설기 이런 게 있고요. 콩이 들어가면 콩설기, 하얀 이제 그 쌀가루로 된 백설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음으로 치는 떡, 우리 매를 가지고 이렇게 떡을 때리는 거. 그거는 이제 인절미, 가래떡, 조랭이떡, 뭐 절편, 꽃삼명, 골무떡, 계피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랭이떡은 이제 그 개성, 북한의 경기도 개성의 특산인데요. 그 아주 특이하게 누에 꼬치같이 꼬치같이 생긴 그런 떡입니다. 그거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또 전설에는 최영 장군이 이제 고려의 사직을 지키다가 패했는데 태조 이성계가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띠가 그쪽에 이제 저 돼지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수를 갚는다 이런 쪽으로 해서 목을 졸랐다 이런 의미로 조랭이 떡이다 이런 또 전설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삶는 떡, 떡을 빚는다 이런 이제 송편이라든지 경단이라든지 둥근 단자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에 지지는 이런 떡으로는 주악, 우리 그 화전, 북구미, 빈대떡 이런 떡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찌는 떡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찌는 떡은 곡물 가루에 물을 섞어 시루에 넣고 쪄서 만드는 떡인데 낭낭유적에서 동시루와 흑시루가 발견된 것으로 봐서 이게 떡을 만드는 방식 중에서 가장 이른 방식의 이게 떡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기떡은 찐 떡 중에서 쑥이나 수리취를 쌀가루에 버무려 갖고 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편이 있죠. 근데 우리가 송편은 우리가 저 한가위 때 추석 때만 먹는 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유두절에도 먹었고 뭐 단오에도 먹었고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후기에 가면은 그게 이제 없어지고요. 추석으로 그날만 먹는 걸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솔잎을 그 이제 찔 때 밑에 받춘다 해서 솔송자. 그래서 이제 그 송편이 이제 그 어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텁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두텁떡은 임금님께서 태어나신 생일날, 탄신일에 만들던 떡이라고 합니다. 쌀가루를 간장으로 간을 해서 만드는 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편이 있는데요. 기주떡, 이거는 술떡입니다.
귀주떡이나 술떡, 번거지떡으로도 불리는데요. 술을 넣어 발효시킨 후에 쪄낸 떡으로 여름에 주로 많이 이렇게 드시던 그런 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신은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무로 된 마치 해머 같이 생긴 나무로 된 그 매를 가지고 이제 떡을 치는데요. 곡물 또는 곡물 가루를 시루에 찐 다음 절구나 안반 등에 넣고 절구 공이나 떡매로 쳐서 만드는 게 이제 이게 도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맵쌀로 쪄서 치는 가래떡, 또 절편류, 찹쌀로 쳐서 치는 인절미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떡은 뭐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목적에 따라 또 혹은 지역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모두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편의 경우는 흰떡을 다시 굵게 비벼서 끊어 떡살에 찍은 것으로 둥글기도 하고 네모난 것도 있습니다. 제사에 쓰일 경우는 조금 길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좌측이 노랗게 된 콩고물을 넣은 게 인절미고, 우리가 흔히 저 떡국의 그 재료가 되는 오른쪽의 사진이 가래떡이 되겠습니다. 바로 떡국에 썰기 직전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삶는 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삶는 떡은 경단의 이제 경우가 이제 삶는 떡이죠. 는 맵쌀가루와 찹쌀가루를 반죽해 모양이 이렇게 빚어갖고 물에 삶아 건져서 고물을 묻힌 떡이 되겠습니다. 단자처럼 다시 빚은 후에 고물을 묻히거나 경단처럼 먼저 빚은 후에 삶아 고물을 묻히는 등 모양과 맛이 아주 다양합니다. 팥죽에 들어가는 새알심도 삶는 떡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로부터 이 삶는 떡은 아기의 태어난 지 100날이 되는 100일이라든지 또는 돌날 이런 떡에 반드시 수수 팥단자를 만들어 갖고 같이 또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곤 했습니다. 붉은색은 우리가 알다시피 홍살문도 능원에 가면은 왕릉에 가면 홍살문 있죠. 그것도 붉은색인데 그는 악기를 쫓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붉은색 이런 수수팥 단자 이런 거를 만들어 먹고 그걸 또 기원하고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치지는 떡, 유전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곡물 가루에 더운 물을 넣고 반죽한 후에 모양을 만들어 기름에 지져 만드는 떡인데요. 전병, 이거는 이제 치질 전자죠. 떡병자. 주악, 부꾸미. 부꾸미는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저 송편처럼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된 이제 전 음식입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서 진달래꽃, 장미꽃, 백꽃, 국화꽃 등 다양한 꽃잎을 이렇게 전 위에다가 올려서 튀기는, 기름에 튀기는 이런 화전은 봄철에 주로 많이 이렇게 애용하던 그런 떡 종류가 되겠습니다. 빈대떡도 지지는 떡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떡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과 관계가 없음에도 또 우리가 빈대떡 하면은 이게 무슨 빈대하고 연관이 있는가 우리 이렇게 착각하는 갈매기살이를 하면 갈매기와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빈대떡은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지만은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래 우리 다 많이 들은 노래입니다만 서민들의 이거는 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 오는 날 이거는 사실 녹두떡이거든요. 막걸리와 아주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이런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두를 맷돌에 갈아 갖고 돼지고기를 넣고 기름에 부친 떡이 바로 빈대떡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를 부침개의 일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원래는 떡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초의 그 문헌 기록은요, 중국어 학습서인 박통사언해 1517년에 간행된 이거 중국어 교과서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빙저라는 그 이제 빈대떡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빙저가 이제 와전이 돼갖고 빈대가 된 건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역사도 오래됐고, 예. 사실은 이게 조금 빈자하고는 조금 거리가 사실은 있는 건데 이게 와전이 돼갖고 그렇게 됐고요. 1690년에 쓴 또 이것도 하나의 외국어 교과서인 역어유해에는 빙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17세기 그 유명한 음식 디미방 이라는 요리서에는요 빙자가 빈자로 바뀌어 나오고 19세기에 광제물보라는 이런 모든 여러 물건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빙자떡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조선시대 흉년이 들면은 또 세도가 집안에서는 종로거리에 남대문 이쪽 밖에 모인 유랑민들에게 뭐 의령남시 적선이요 하고 또 이렇게 떡을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를 하는 거죠. 빈자들 구제를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노블레스 오브 루즈를 실천하는 사대부들 그러는 또 아름다운 그런 또 유래가 있는 그런 또 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20세기에 이제 들어와서도 빈자떡은 빈대떡과 함께 쓰이게 되는데요. 이 빈대떡은 평안도 빈대떡이 또 유명한데요. 서울 빈대떡보다 무려 크기가 3배나 더 크답니다. 그리고 두께도 2배나 더 크고요. 우리가 또 떡 중에서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한 떡이 개떡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사실 뭐 개떡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개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고 우리 뭐 이런 껍질이죠. 곡물의 껍질 겨떡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개떡은 백성들의 고단함을 담고 있는 이런 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겨가 개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게 어이의 개가 아이의 개로 바뀌면서 지금의 개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참 어려웠죠. 보릿고개 그 당시에 참 밥도 배불리 못 먹고 그랬는데
이제 피오르는 막 보리를 다 익기도 전에 그거를 훑어갖고 이렇게 밥에 먹고 막 이러기 때문에 보릿고개인데, 그래 이제 넘겨야 될 서민들은 어쨌든 간에 그 배불리 먹어야 되니까 일단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곁떡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예, 그리고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또 먹기가 참 사대부들은 이제 먹지도 않았고 곤란한데, 상당히 또 이게 껍질이 또 곡물 껍질이다 보니까 목에서 까칠거리고 넘기기도 쉽지 않고 이런데 이렇게 참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보릿고기를 넘기기 위해서 이 떡을 먹었다는 것. 오늘날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릿고개 얘기가. 그래서 이런 유래가 있는 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저 석탄병이라는 이런 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 우리가 그 부를 때는 연료인 석탄하고는 음이 비슷하지만은 음이 뭐 같지만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아까울 석자, 삼킬 탄자, 떡병자, 이래서 차마 이 먹기가 아깝다. 모양이 너무 좋고 맛도 좋고 막 이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요리서인 규합총서에 맛이 차마 삼키기 아까울 정도로 이게 맛있었기 때문에 석탄병이라 한다 하는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향도 좋고 맛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이상한 이름의 이제 떡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공갈떡이라고도 합니다. 계피떡입니다. 그래서 계피떡은 떡 반죽에 앙금을 넣어 만든 떡입니다. 반죽을 접을 때 이 내부에 안쪽에 공기가 들어가고 바람떡, 공갈떡으로도 불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또 저기 또 겉모양으로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송편하고도 좀 비슷해요. 이렇게 겉모양으로는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계피는 이제 또 이게 말이 이제 변천이 된 건데요. 갑이라는 우리말로 껍질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가비떡, 가피떡, 계피떡으로 음체가 변환이 된 경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저 제사에 올리는 떡도 있고요. 또 절기별로 뭐 여러 가지 뭐 단오라든지 우리가 또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이렇게 절기에 먹는 또 떡이 있고요. 어떤 더 액을 막기 위해서 또 먹는 또 떡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떡이 액막이용 떡인 똥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수세식 화장실이지만은 그야말로 우리가 뭐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시골에 가면은 재래식 화장실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보통 그 깊이가 한 2m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을 헛디뎠을 경우는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뭐 빠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 할아버님 같은 경우, 할머님 같은 경우도 그래 실질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저도 그런 분을 빠져갖고 3일 만에 돌아가신 그 할아버님을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액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제 떡을 해갖고 이거를 동네 분들한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거는 말하자면 또 옛날에는 또 화장실에는요 우리가 부뚜막에도 귀신이 있고 그렇지만 화장실에도 화장실 귀신이 또 있다고 우리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귀신한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올리는 그런 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송편만큼씩 동그랗게 해서
100개 정도를 만들어 갖고 변을 당한 아이가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이걸 나눠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똥떡 하면서 아이가 이제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뭐 선행을 베푸니까 좀 이제 그야말로 음덕을 해 갖고 이런 나쁜 일을 좀 안 겪게 좀 하게 해 달라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게 사료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에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일본, 태국,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또 떡을 해서 먹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상식, 우리 조선 상식이라는 책은요, 육당 천암선 선생님이 집필하신 그 백과사전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이제 여러 가지 뭐 음식이라든지 민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술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동양 삼국의 떡의 특징으로 중국에서는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여 굽는 것이 이제 본이고, 일본에서는 찹쌀가루를 주재료로 하여 치는 것이 본인데, 일본에서는 떡을 이제 모찌라고 그러죠. 예, 찹쌀로 주로 하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찹쌀떡, 메밀묵 뭐 이러잖아요. 그게 전부 일본에서 들어온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찹쌀이 아니고 맵쌀가루를 해서 찌는 것이 주로 이제 떡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중일 세 나라 공통적으로는 만두가 다 이렇게 세 나라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석에는 한국에서는 송편, 중국에서는 달떡이라는 월병, 달월자, 떡병장, 이거를 반드시 먹었고요. 지금도 먹고 있고, 일본에서도 츠키미단고라고 갖고 월견단자, 달을 보면서 동그란 이런 떡을 먹는다. 먹는 떡이다. 원형떡이다. 이래서 이제 츠키미단고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송편은 이 사람들은 달맞이 하면서 먹는 떡이지만 사실 달하고 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반달같이도 이제 생겼고 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보면은 그 삼국사기라든지 이런 기록에 그 점쟁이가 신라의 그 보면은 저기가 왕에게 이렇게 진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월인 원형딸인 백제는 이제는 자꾸 이제 기우는 거고, 신라는 초승달이니까 다시 원형으로 이렇게 나라가 국운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제 이래갖고 우리는 그 반달형이라고 우리는 또 우리 송편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중국은 말이죠, 국토가 넓고 또 이제 민족이 50개가 넘는 민족이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양한 떡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찹쌀을 이용해 갖고 만든 떡인데요, 만리장성 이북에서는 기장떡을 주로 많이 해 드셨고, 서남 지역에서는 물방아떡이나 찹쌀떡을 많이 해 드셨다고 합니다. 또 북방 지역에는 대부분 찌거나 또는 튀겨 만들어 단맛을 내는 떡이 많았는데요, 그에 비해서 남방 지역은 볶거나 탕에 넣어 먹었는데 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월병 사진 나오죠. 지금 인천의 그 차이나타운에 가면은 이제 이 월병을
어, 상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이제 그 찹쌀을 주재료로 해서 찹쌀 모찌를 많이 이렇게 해서 먹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쑥으로 또 이용한 쑥을 이용해서 만든 찹쌀떡인 쑥찰떡, 일본 말로는 요모기 모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풀을 넣어서 또 만든 이런 쿠사모찌, 예. 그 다음에 도토리 떡인 동구리 모찌, 김떡인 노리모찌 등이 일본의 대표적인 떡이라고 하겠습니다. 맵쌀을 사용하는 이제 떡 종류는요, 된장, 간장, 설탕, 밤, 전분, 이건 가루죠, 등으로 만든 소스를 활용해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고헤이 모찌, 츠키미 단고, 쿠시 단고는 불에 구워갖고 된장을 바른 떡입니다. 지금 여기 여모기 모찌, 쑥을 넣어갖고 만든 쑥찰떡이 여기 사진에 좀 보이는데요. 다음으로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어떤 떡을 만들어 먹었을까 한번 알아보죠. 베트남은 베트남의 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은 빵떡, 쌀, 만두피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단어인데요. 떡 종류로는 방가이, 반푸테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가이는 찹쌀 속에 코코넛과 돼지고기를 넣고 바나나 잎에 싸서 찐 찰떡입니다. 그에 비해서 반푸테는 부부의 떡을 의미하는데요, 음력 설날에 특별히 먹는 찰떡입니다. 밑에 그 방가이 사진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죠. 까라메라는 떡이 있는데 찹쌀가루와 밀가루, 설탕, 시럽, 코코아 등의 재료로 만든 찰떡으로 매우 달고 또 쫀득한 맛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뭐 이런 태국 음식점에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까라멜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불교 국가인데 한온빤이라는 우리의 송편하고 비슷한 그런 또 떡을 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코코넛 가루로 고무를 입혀 바나나 잎에 싼 떡으로 속이 매우 달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지금 한온반 떡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노먼섬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은 설날, 폴치남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설을. 이제 설날에 먹는 떡인데요. 찹쌀밥 안에 재료를 채워서 바나나 잎에 싸서 굽거나 쪄서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그 약식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노넘선이 보이죠. 여기 바나나 잎에 이렇게 싼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터키. 이 터키라는 나라는 이제 그 유럽하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그 이제 서쪽에 있는 아시아 국가죠. 유럽과 아시아가 물려 있는 국가인데
이 터키라는 나라는 원래는 그 중국 북부 지역에 거주하던 돌골족이 서돌골이 동돌골과 나눠지면서 서쪽으로 이동한 그런 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로쿰이라는 그런 이제 떡이 있는데요. 전분, 가루와 살구, 레몬, 달걀 이런 것을 끓여 갖고 굳혀 만드는 음식, 그런 떡이라고 어, 합니다. 그 직접 뭐 이거를 아직 그 맛은 못 봤습니다만 어, 지금 뭐 모양으로 봐서는 좀 단맛이 상당히 좀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어, 케이크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